자, 이번 시간은 토지 용어, 부동산의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및 분류에서요, 우리 교재 42쪽 부동산의 용어가 쭉 나오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real estate라고 주로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는 말로 영어로 사용되는 말이 real estate입니다. 그래서 real estate 용어 알아두시고, 부동산학을 학문을 읽을 때도 real estate science라고 하지 않고 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real estate의 R을 대문자로, estate에서 E도 대문자로 써서 부동산학을 표시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3쪽에 부동산의 종별과 유형에서 수익성 유무에 따라서, 시장성 유무에 따라서, 또 도시부동산, 농촌부동산 이런 건 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주시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안 읽어도 돼요. 44쪽 감정평가상 용도적 종별이 있는데 지역 종별과 토지 종별이 나오거든요. 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 후보지 오른쪽 45쪽에 이행지 그거 할 때 같이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44쪽에 바로 토지의 용어, 토지의 분류로 들어가서 토지 용어입니다. 정착물, 유무, 관계 등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대지 개념과 택지, 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시다. 전체 토지가 있는데요. 전체 토지 가운데서 동그라미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고 나머지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일컫는 말. 그게 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라는 말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건 건축법상의 용어다.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되는 그런 땅인데요. 꼭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아니더라도 종교용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학교용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죠.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는 택지라고 해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는 택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라는 말과 택지라는 말이 거의 구분 없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와 택지는 거의 구분 없이 쓴다. 그리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어떤 거냐면요. 하천의 바닥 토지, 철로 밑에 깔려있는 땅, 이런 것까지를 싸잡아서 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 그러니까 토지 용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가 부지예요. 부지. 부지라는 용어. 그 다음에 여러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줄여서 지적법이라 한다면 그 지적법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그거는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땅이에요. 지목이 대인 토지. 여기는 지목이 장이에요. 장. 그러다 보니까 가장 범위가 좁은 것이 지목이 대인 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는 요거보다 범위가 높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는 반드시 대지다. 그러나 대지의 지목이 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지의 지목은 대일 수도 있고 장일 수 있어요. 따라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지는 반드시 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또 대지가 지목이 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지목이 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구분을 좀 하시는 거. 대지와 택지는 거의 구분 없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고, 부지와의 관계 속에서 대지는 반드시 부지지만 부지가 대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다. 이들의 포함 관계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림의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왼쪽 페이지 44쪽에 있는 지역적 종별과 개별적 종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쪽에 후보지 이행지 할 때 한다 그랬는데, 감정평가상의 용도별 분류를 해보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토지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지역자를 넣어서 분류하는 걸 지역종별이라고 해요. 그냥 개별토지,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는 개별토지로서 토지종별이지만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지역자를 넣어서 분류하는 걸 지역종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의 경우는 용재림지역, 신탄임지역. 이런 식으로 토지의 경우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토지의 경우를 분류할 때 어떤 식으로 토지의 경우를 분류하는지를 알아두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자를 넣어서 분류하는 것은 지역종별이가, 지역자를 넣어서 분류하는 거,
개별 토지 자체를 일컫는 것은 개별종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임지로 이용되기보다는 농지로 이용될 때, 농지로 이용되기보다는 택지로 이용될 때 유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대분류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넘어가는 게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임지가 농지로, 농지는 택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전환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분류를 넘어가는 건 전환이라 그래요. 그리고 현재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전환 중에 있는 땅이 후보지다. 그 다음에 작은 분류를 넘어가는 건 뭐다? 이행이에요, 이행. 이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행 중에 있는 땅이 이행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땅이 농지지역의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다. 그러던 것이 택지지역의 주거지로, 주택지로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전환 중에 있으니까 후보지가 맞잖아요. 그죠? 또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잊지 말을 것은 농지지역의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 이렇게 택지지역의 주택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전환이고,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 한다.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지고, 이행 중에 있는 땅이 이행지다. 따라서 후보지라는 용어와 이행지라는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현재 전환 중에 있는 땅 후보지, 현재 이행 중에 있는 땅 이행지. 자, 그런데 우리 후보지의 경우와 이행지의 경우는 지금 현재 바뀌는 중에 쓰는 말이에요. 바뀌는 중에. 그러니까 농지지역의 전으로 이용되고 있던 땅이 택지지역의 주택지로 바뀌는 중에 있을 때 후보지라 그러는 거고, 아예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서 그냥 주택지라 부르는 거예요. 주택지로 이용되던 땅이 상업지로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이라 그러고, 이행 중에 있는 땅일 때 쓰는 거예요. 이행이 되어버리면 그냥 상업지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에 있을 때 쓰는 말,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붙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농지지역의 전이다. 요거. 농지지역의 전지지역으로 이용되는 땅은 지목이 전이란 말이에요. 전. 그죠? 그러면 지목이 전이면, 지목이 전인 얘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지목이 변경되죠. 얘는 지목이 대, 얘도 지목이 대, 얘는 지목이 장. 이렇게 바뀌면 지목이 변경됩니다. 전에서 대로. 이것도 전에서 대로. 이건 전에서 장으로. 그러니까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뒤따르게 돼요. 얘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행지의 경우는 얘네끼리 바뀌면 지목이 똑같이 대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면 지목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도 지목이 바뀌고요. 이 둘이 바뀌어도 바뀌고요. 따라서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지의 경우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뒤따르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후보지와 이행지 용어를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후보지와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일 때 쓰는 말, 바뀌어버리면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서 붙인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맹지하고 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도로예요. 이게 갑의 땅이고, 근데 중간에 을의 땅이 있네? 그러면 갑은 이거 드나들 수 있게요? 없게요? 드나들 수 있다 없다? 있죠.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지역권 부분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그죠? 주의토지 통행권, 갑은 을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어. 그러나 건축할 수 없죠. 이런 땅을 뭐라고 한다? 맹지라 그래, 맹지. 드나들 수 있으나 건축할 수 없는 땅. 맹지의 경우는 값어치가 낮게 평가되죠. 그러나 영원히 건축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떻게 건축할 수 있다? 갑은 이렇게 을의 땅의 일부를 사서 붙이면 건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공법 시간에 최소 접속면 몇 메타? 사람 통행 2m, 차량 통행은